현대건설 2026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 및 손익분기점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7.1%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은 118%가 증가했습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4.9회전이고 PBR은 2.13 상태입니다. 분기 비성분 내역 공시해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현대건설 사업계획입니다. 본사는 종로구 율곡로 75번지, 주요 사업은 토목공사, 건축주택 부분, 플랜트 뉴 에너지 부분, 기타 부분으로 나눠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거래처가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 조달청, LH공사, 아람코, 한국전력 등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업 이념을 가져와 봤습니다. 위스덤 창조적 예지, 볼리션 적극 의지, 투철한 주인의식과 능동적인 태도로 미래를 개척한다. 임펠렌트 강인한 추진력. 이 주인의식에 대해서는 제가 이를 좀 나중에 얘기를 할 겁니다. 그 홈페이지에 퓨처 스타츠 히어라고 되어 있네요. 주가는 14만 7천 원으로 1년 전보다 130.4%가 상승했습니다. PBR은 2.13 상태이고5% 이상 주주는 현대차가 20.95%, 기아가 5.24%, 현대모비스가 8.73%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11.08%고 외국인이 25.48%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출은 3조 6,129억 원, 전년 동기보다 7.1% 감소했는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대비도 똑같이 감소했습니다만 소수점 두 자리 영향으로 0.1%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원자재 가격이 그래도 조금 상승했다라고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금액상 줄었고요. 스루풋율은 변동이 없이 67.4% 스루풋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영경비를 8.9% 크게 줄였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03으로서 0.02포인트가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789억 원으로서 118.1%가 증가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46억 5,600만 원이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매출액은 감소했는데 영업이익 증가의 원인은 오이의 대폭적인 절감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비중인 외주 용역비 합청업체에 대한 비용을 후려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좀 까탈스럽게 표현을 했습니다. 원가협의 손익입니다. 이 건설업의 그 매출액은 IF 1115억이고 미천고공사 증가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원가회계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부풀려집니다. 분석 경험상 아직 미천고공사액이 감소한 경우는 그리 흔치 않았는데 현대건설이 간만에 미천고공사액이 좀 줄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매출액보다 더 줄였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고요. 재고자산 명세입니다. 완성주택 미완성공사 합쳐서 798억 9,600만 원, 연초보다 253억 9,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완성주택이 35억 2,100만 원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 미분양된 게 있다는 얘기고요. 미완성공사는 그 도급을 받아서 아직 진행하고 있는 거, 제조업으로 친다면은 제공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용지가 139억 원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에다가 뭐 아파트를 짓든지 그런 걸 것입니다. 그래서 미천구공사가 있습니다. 2조 6,724억 원, 2,741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이것을 스루풋 관점에서는 포괄 제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미천구공사 증가분만큼
아니, 요거는 작년 얘기고요. 올해는 331억 원이 줄었죠. 죄송합니다. 미천공사가 줄어든 경우 오래간만에 봤는데 이 줄어든 만큼 매출액을 감소시켰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매출이 7% 감소했는데 포괄 가공비 배부 제거 자산은 1%밖에 줄질 않았다. 원가 회계상으로는 이익이 순 있어도 슬럼프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분기 비성분 내역을 공시하지 않아서 2025년 말 가공 비율을 참조했고 원재료 가격 상승 추이를 확인한 후 가공 비율을 낮추는 가정을 세웠습니다. 역산으로 풀이한 분석 내용입니다. 따라서 가공 비율을 내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재료비 올라가는 거로 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총 건설 비용에서 가공 비율을 곱한 게 현장 가공비가 되겠고 이 가공비와 판매관리비를 더한 게 전체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비성분 합계액 총 건설비용이라고 얘기할까요? 아니, 요거는 건설비용이 아니고 총 영업비용 에서 운영경비를 뺀 게 매출원가 재료비가 1조 1766억 원, 그리고 미완성 주택, 미완성 공사의 증감에 그걸 재고 자산 표에서 가져와 가지고 용지 및 원재료와 저장품 사용액을 이렇게 역산으로 구해냈습니다. 재고자산 증감 내역 제가 맞춰준 수치니까 의미가 없겠습니다. 어쨌든 스루프 관점에서는 미천구 공사를 포괄 제공으로 보기 때문에 그걸 넣어가지고 총 건설 비용을 도출해 냈었습니다. PQ 총 건설 비용 일치하고요. PQ 총 투입 재료비도 일치를 합니다. 현금 흐름표가 안 맞아 떨어집니다. 현금이 72억 2,400만 원 들어왔는데 재고는 4억 3,400만 원뿐이 줄질 않았습니다. 67억 9천만 원의 현금이 어디서 공짜로 떨어졌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액도 아닙니다. 확인해 보면, 그리고 계약자산도 차이가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상 현금이 904억 원 들어갔으면 그만큼 줄어야 되는데 339억 원뿐이 줄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이 572억 원이 어디서 공짜로 생겼다, 또 이렇게 이제 읽어낼 수 있겠죠. 전년도는 또 반대겠습니다만은 이 차이가 너무 크면은 일반적으로 이게 그 원가 회계상으로는 매출 채권으로 인식을 한다고 그러니까 대손상각 금액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대손상각 규모를 좀 벗어난 거니까 이 건설업은 아주 깔끔하게 맞아떨어지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원가 회계하고 영업이익 차이 46억 5,600만 원은 가공비 배부재고자산 증가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하면 검증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조 2,284억 원 집행이 돼서 0.9% 감소했습니다. 직원 수는 2025년 말, 요거는 분기 공시를 안 했기 때문에 2025년도 실적입니다. 직원 수가 6,900명, 247명이 줄었어요. 그 건설 경기가 좀 안 좋으니까 계속 직원들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평균 임금은 1억 7,800만 원이었습니다. 노동 생산성이 떨어졌는데 노동 분배율은 6.7% 상승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뭐 노동 생산성이 크게 증가했는데 노동 분배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영업이익 배당해달라는 삼정 같은 회사도 있지만은 현대건설 직원들은 이 정도 상태라면은 조용히 침묵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겠죠. 용역비가 12.7%나 크게 줄었습니다. 매출이 7%밖에 줄지를 않았는데 이거를 조금 더 크리티컬하게 좀 표현해 가지고 용역비 감소는 하청업체 단가는 후려쳤다는 의미인지 이렇게 읽게 됩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상승했고 수료분율은 떨어졌습니다.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총자산 회전율 0.2 회전인데 4 곱하면은 연말까지 0.8. 그러면은 자신의 역량을 10분 발휘를 지금 못하고 있다. 적어도 한 95%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영업 구매 평가 지표로 그 매출 채권 수금 속도 0.8회전, 아직 3개월 동안에 1회전도 수금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요게 이제 그 하청 용역비까지 아마 포함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별도로 좀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 비용으로 되어 있고 자재비만 매입 채무로 되어 있죠. 어쨌든 자기네들 수금 속도보다는 원자재 가격은 돈을 좀 빨리 주고 있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ROE 자본회수율 1%로서 0.5% 상승했습니다. 두 가지 경영평가 지표가 역방향이기 때문에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반증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됩니다. 근데 1, 2차 추론에서 원재료 가격 상승이었는데 그러니까 합리화하는데 모순된 추론이 나오죠. 그래서 동강유, 강판유, 레미콘, 시멘트 이게 원자재만 하는데 0.7% 상승했습니다만은 전체 매입액의 22.6%뿐이 해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0.15% 상승했습니다. 친절하게도 어떤 자재들을 구매한다고는 여기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 토목 일반재에서 일반재만 얘기했고 건축자재에 뭐 벽돌도 들어가고 요즘 건물을 짓는 데면은 요즘은 대부분 외벽이 다 그 유리로 하죠. 그런 거 가격이라든지 뭐 기계장치 비중은 얼마 약간 전기 뭐 배선이 얼마나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그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건설회사인데 현대건설이 이렇게 하니까 남들도 다 이렇게 따라하는 거죠. 좀 불만입니다. 원재료 가격 아니 제품 가격 추이는 이렇게 표현하네요. 건설은 프로젝트별 규모와 상이하므로 가격 추이를 합리적으로 표시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 참고적으로 수주사항인데 계약 잔액이 68조 6천억 원입니다. 회계기간이 없는 수주사항 공시는 저수준입니다. 사촌 계열인 HD 현대중공업의 공시 수준을 견학을 해서라도 배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기 2월 수주 잔액 그리고 1월에서 3월 동안의 신규 계약액 그 다음에 완성 공사액 이래서 이게 완성 공사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80조인데 지금 1분기에 아까 4조 얼마 했나요? 그래서 68조 얼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줘가지고 완성 공사액이 매출액하고 맞아떨어지는 그런 걸 해야 되지 않겠냐. 아마 계약자산 미청구 공사 때문에 또 틀릴 거예요. 실제 그렇게 한다 그래도. 지금까지 논의된 것을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웠는데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수주 판매 가격이 하락해야 맞아 떨어지는데 반증이 되려면 원재료 가격 상승했죠. 수주 판매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반증을 해드리고 싶어도 반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금 재무지표입니다. 1번 EAT 세후현금 순이익 4,214억 원을 벌었습니다. 2번 영업활동 현금 흐름 5,473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최종 7,898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자유현금 흐름 채권자한테 607억 8,700만 원을 추가로 차입을 했습니다. 레버리지율이 약간 올랐네. 0.1%, 16.5%입니다. 주주 자유현금 흐름은 이익 배당액이 되겠습니다. 1%. 그 다음에 납입자본 성장률 5.3으로서 좀 상승했고 이익잉여금률 395.2%로 조금 이것도 더 상승을 했습니다.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전년보다 좀 떨어졌는데 연말 매출액을 예측을 해볼 때 일반적으로 저 묘수가 없습니다. 그냥 1 더하기 300%입니다. 4배 하는 거니까 14조 4,518억 원. 매출 재료비 기준에서도 1 더하기 300%로 해서 재료 비율 32.7%뿐이 안 되죠. 14조 4,5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새롭게 사전 또는 사후 예측의 갭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예측하는 것이 얼마나 더 정확한지 그것을 스스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1분기 걸 분석했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15조 5,637억 원을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겠죠. 근데 실제 이 영업이익이 매출액이 더 났습니다. 16조 5,124억 원으로 5.7% 제가 낮게 예측이 한 꼴이 됩니다. 그럼 요거를 좀 감안해야 돼 가지고 아마 그 연말에 그 완성도를 많이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올해 액션 플랜을 세우기 전에 손익분기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올해는 손익분기점이 11.6월이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연말째쯤 돼서 손익분기점이 온다. 그러면 그동안에 계속 공사해서 매출을 일으켜봐야 별 볼 일 없었다 이런 얘기고 전년도에는 11.8월이었습니다. 그 거의 12개월, 12월 달 다 돼가지고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매출한 것이 그게 이익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런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 약 0.2개월 약 일주일 빨리 옵니다. 올해는. 하지만 12월 한 달의 매출액으로 이익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건설업이라면 그래서 그런지 미청구공사 증가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 분식을 회계 기준으로 터주고 있게 된 거 아닐까. 이것은 실질 손익을 심히 왜곡할 뿐 아니라 합리적 예측의 결과가 원가 회계가 유리하게 나오는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행계획 310% 1 더하기 해봤습니다. 그래서 14조 8,131억 원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계획보다는 한 3,500억 원 정도 더 오르는 거로 14조 8천억 그러면 한 6,640억이 남는데 재고 가공 및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을 좀 5회전까지 올려가지고 14조 8,152억 원 하는 걸 때 그런데 영업이익이 이상하게 계약한 것보다 더 내려가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운영경비를 그 비례적으로 안 올렸어야 될 건데 운영경비율만큼 매출 증가율만큼 좀 올라간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한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그냥 그 미청구공사 평가만 가지고 그냥 올리는 그런 형태인데 제조업처럼 이렇게 하니까 거꾸로 줄어드는 게 돼버리네요. 원가 회계 재고가 10% 감소했을 때하고 재고가 10% 증가했을 때 각각의 매출원가 해가지고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14조 6,242억 원으로 좀 높게 잡아야 되고 재고가 증가할 때는 14조 6천억 원으로 약 한 200억 원 돈 적게 잡아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거 같은 걸 아직 안 넘어갔나요? 요것은 그 포괄 제공을 기초 제고, 기말 제고로 한번 해보기로 한 겁니다. 그랬을 때 뭐 차이액이 좀 더 이게 더 높게 나오죠. 매출액이 비례적으로 그 재고 감소, 포괄 재고가 감소할 때도 증가할 때면은 이 매출액이 더 작게 나와도 되는 거로 이렇게 좀 될 수 있겠습니다. 원가 회계가 좀 실행 계획 그런 두 가지 진실은 없다 우리한테. 그래서 이렇게 부풀린 견적들을 대부분 하게 될 것입니다.
14조 8,700억 하겠다라고 영업이 얘기하니까 그거 아마 힘들 거야. 아니야, 조금만 해서 좀 낮게 잡아. 이 14조 8천억으로. 그러면 한 3,800억 남는 거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원가 회계, 아니, 스루풋 회계 매출액만큼 조금 더 올려보자. 그러면은, 여기도 이상하게 이익이 내려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재고 증가했을 때, 재고가 감소했을 때가 거꾸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이게 다 계약자산의 그 장난 때문에 나오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지만은 14조 8천억 했을 때 스루풋 영업이익은 5천억인데 재고 감소할 때는 5,100억, 재고 증가할 때는 5,262억 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을 증가시켰을 때는 거꾸로 운영경비를 제가 너무 높게 잡아서 그런지 좀 영업이익이 줄어들었고요. 판매 증가율 여기는 좀 없고 그렇게 해서 스루풋보다도 영업이익이 각각 더 나오는 거로, 재고가 감소했을 때도 영업이익이 더 나오는 거로, 이것을 뭐 왜 그러냐, 제 알고리즘이 여러 번 그 제조업도 해봤는데 크게 모순이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그 건설업을 하면서 다른데 계약자산, 미천고공사나 마찬가지니까 해보면은 거의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매출액을 부풀린 것 자체가 계획을 합리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길을 봄철에 초행길에 가면서 어느 길로 갈까 하다가 꼭 슬픈 웨이를 생각해서 한 건 아니고 조금 더 걸어보자. 이쪽으로 가면 조금 지대가 낮아지는 것 같았고요. 여기로 가면은 좀 동네 그 야산 산봉우리에 오르는 그런 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산을 넘을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했습니다. 조금 더 힘들더라도 그 길을 택했습니다. 나머지 자료들은 다 템플릿 자료들입니다. 필요하시면은 그 화면을 정지해서 읽어봐 주시고요. 제 졸작입니다. 원가 회계를 쓰레기통에 버리자고 국제 글로벌 금융 세력인 로스차일드 여사가 주창해 주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